서울대의 젊은 교수들은 총장 선거가 있기 전 지금 서울대에 필요한 것은 개혁이라며 정운찬 교수를 들볶다시피 해 그의 총장 출마 약속을 받아냈다는 후일담을 전합니다. 그 결과 서울대 역대 총장들 가운데 가장 젊은 50대 중반의 총장이 선출됐습니다. 그래서 그에겐 벌써부터 개혁 총장이라는 별칭이 붙어 다닙니다. 신임 총장에게 입시 제도와 관련한 질문을 먼저 던졌습니다. 혹시 서울대학교 입시 제도를 좀 개선할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네, 그건 저 혼자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 교수님들과 같이 의논해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저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인류대학에서 입학 기준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도 뽑고, 가난한 사람도 뽑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뽑고, 운동 잘하는 사람도 뽑고, 또 다른 특기 있는 사람도 뽑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면에서 조금 형평 개념이 들어가서 그런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역시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국에서 배울 것은, 거기는 고1 때는 잘 못했어도 고2 때 잘하고 고3 때 아주 잘하면 뽑아주는 제도도 있고 한데, 우리는 고1, 고2, 고3 물론 20%, 30%, 50% 합니다만, 한 번 1, 2학년 때 잘못하면 아이고 나는 이제 서울대는 못 가겠구나 이렇게 실망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잘하는 사람도 뽑고, 수능 잘하는 사람도 뽑고, 내신과 수능을 골고루 잘하는 사람도 뽑고, 또 다른 거 잘하는 사람도 뽑는 식으로 다양성 있게 뽑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건 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역시 다른 교수분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입시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학생 선발 방법을 다양하게 해보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도 있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사고가 형평의 원칙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적용되잖아요. 상당한 반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제가 여기서 형평에 어긋나는 정책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20%는 수능만 보고 뽑는다. 30%는 내신만 보고 뽑는다. 그런 정도의 다양성을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이런 다 인구 비례해서 쿼터를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5,000명을 뽑으면은 2,000명에 대해서는 쿼터다. 예를 들자면 1,000명에 대해서는 내신이다. 1,000명에 대해서는 수능이다. 이런 식의 다양성을 좀 추구해보자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전혀 형평하고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입시제도 자체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형평이 어긋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주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도 정말 수능 시험만 잘 오면, 또는 내신만 잘 올리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 예를 들면 서울대학에 가고, 그것이 결국은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입시제도 그 자체를 없애자고 하는 데는 반대는 안 하지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좀 다양하게 뽑자 그런 말씀입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유가 계층 이동이 가능하게끔 어떤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 그것도 조금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도별로 쿼터 준다고 하는 것은 계층 이동, 즉 형평의 제고와 관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만, 그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서, 부자는 가난한 학생들의 어려움도 좀 알고, 가난한 학생은 부자 말고 아니구나 하는 것도 어릴 때부터 배우면 참 좋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우연찮게도, 고등학교 때도 저는 가정교사를 했습니다만,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우연찮게도 좀 못한 집도 가봤고 재벌급의 집도 가봤는데, 못한 집도 걱정 많고 재벌집은 걱정 더 많고, 그런 걸 보고서 세상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서울대학교에 아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서로 이해가 커지고, 그런 것은 사실은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인류대학은 다 그러고 있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에서 꼭 2명은 뽑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5명 이상 뽑자,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인류대학의 입학 정책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워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바로 반영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안 됩니다. 지금 벌써 내년도 입시 요강이 다 발표됐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2004년
입학생한테까지 적용이 되고 네. 대대적인 변화는 아마 이른바 제7차 교육 과정에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5년부터는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과 재수생을 둔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정 총장. 아버지로서 느낀 대학 입시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그 자제분들의 어떤 그 대학 진학을 지도를 해본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어떻습니까? 고1 때, 고2 때 좀 못하더라도 고3 때 잘하면은 가고 싶은 대학 들어갈 수 있다든지 또 내신은 좀 못한다 하더라도 수능만 잘해도 들어갈 수 있다든지 거꾸로든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경제학자로서 재벌 개혁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장해왔던 정 총장에게 국민의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비교적 상당히 미흡했다. 구조조정에 관해서. 그러나 외환위기 극복과 관련해서는 김대중 정부의 그 성적이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 문제하고 구조 문제가 서로 갈등을 빚을 때 구조보다는 경기에 더 신경을 쓴 것이 국민의 정부의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내수 호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떤 그 크레딧 카드나 아니면 이자율이 낮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요인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자율을 무리하게 낮아지도록 유도했고 크레딧 카드를 남발하도록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사치품에 대한 특소세까지 낮춰서 매수 중심의 경기를 막 일으켰는데 우리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내수 중심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오래 가긴 힘듭니다. 내수도 물론 중요한 것이고 특히 단기에 수출이 잘 안 될 때 내수를 갖다가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괜찮긴 합니다만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위험해질 가능성까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신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를 약 2년 전에 예측했던 정 총장은 지금 미국 경제는 부시 대통령의 말처럼 경제의 펀더멘탈이 괜찮은 상황은 아니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펀더멘탈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업의 수익률이 높으냐, 기업의 투명도가 높으냐, 또는 은행에 부실 채권이 없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인데 그래서 신문에서 보시다시피 미국의 기업의 투명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르게 크게 높지 않고 기업의 수익률 역시 별로 높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미국이나 세계 경제의 펀더멘털이 지금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어떤 밝지 않은 미국 경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랄까요? 우리는 미국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어두우면 우리도 그 어두운 그림자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다시 말해서 피상적으로 보이는 성장률, 무슨 국제 수지, 인플레이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제가 그동안에 주장해왔듯이 기업을 튼튼하게 하고 또한 은행을 튼튼하게 하는 구조조정에 열심히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총장님이라 그래가지고요. 아주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젊으시고 50대 총장, 그다음에 개혁총장이라고 이제 딱 이렇게 닉네임이 붙으셨는데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실 생각이세요?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개혁이라고 해서 막 두드려 부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놓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투명한 것이 정상인데 지금까지는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 되게 불투명했기 때문에 이걸 투명하게 만든다든지 또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인 것이 정상인데 비민주적이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민주적인 것으로 고침으로써 다시 말해 정상화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무엇보다도 현재 서울대학교는 과거 가지고 있던 위상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위상 제고 또는 위상 회복이 제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위상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밖에서는 대학에 대해서 과거와 같은 대접을 안 해주고 자꾸 비판들을 많이 하고
안에서는 또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연구면이나 교육면이나 봉사면에서 과거보다 굉장히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사회의 기대는 자꾸 커지는데 커가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서울대학교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이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커다란 대학과 작은 대학,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또 잘 나가는 대학하고 좀 부진한 대학, 기초 부분하고 응용 부분. 그래서 이들 간에 갈등이 많이 있는데 이 갈등이 밖으로 표출되는 과정에서 일반 사람들이 보기는 서울대학이 과거보다 못하구나, 뭐 서로 싸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무래도 밖에서 보기에 서울대학의 위상이 과거보다 못하게끔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총장 공간 사용 안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또 화제가 되셨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네, 이번에 총장 선거 캠페인에 느낀 것입니다만, 젊은 교수, 특히 젊은 교수 중에 우주택 교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총장 공간은 원래 과거에 연회장으로 쓴다든지 또는 손님이 왔을 때 객실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장 공간 앞에 호암생활관에 연회장도 아주 많고 또 객실도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좋을지 모르겠으나 과거의 효용도는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 없는 교수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주면은 별로 잃는 건 없고 얻는 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지만 또 이제 어떤 그 대학 총장 하면은 대학 총장으로서의 어떤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권위랄까요? 뭐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총장의 권위와 총장 건강과는 큰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들이 서울대학교가 잘하고 또 서울대학교 총장이 잘하면은 남들이 보기에 서울대학교가 또는 서울대학교 총장이 무슨 말을 할 때 그걸 믿는 것이 그게 권위지, 총장 공간이 있다 없다 또는 총장 공간이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가 권위와는 직접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음 총장이 또 그 공간을 쓰고 싶어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동안 다른 부지를 골라서 총장 공간을 다시 짓거나 안 짓거나 하는 것은 검토할 생각입니다. 인터뷰를 마무리 지으면서 총장실에 총 넘어 보이는 관악산 훼손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정 총장은 앞으로는 환경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증축은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만약에 다른 사립대학이 이걸 추진했으면 안 됐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 위로 올라가서 공과대학 거기 많이 훼손이 된 건 사실이에요. 인정을 해야죠.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정부의 한국은행 총재직 제안도 마다하고 학자의 길을 가겠다고 고집했던 사람. 그는 총장 임기를 마치고 다시 평교수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교수가 지금 오늘은 교수가 아니에요. 근데 네. 총장 그만둔 날 다시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교수는 관직에서 혹시라도 또 제의. 제가 평교수 때도 안 갔는데 뭐 총장이 그런 늘 뭐하는 거야? 사람과 세상 MBC 뉴스 박영선입니다.